안녕하세요. 뉴욕 주민 헨리 찰리입니다. 질풍노도 50대가 보여드리는 뉴욕의 이야기 기대해주세요. 마이웨이 30대도 있습니다. 재밌게 봐주세요. 방준호 Parasite. 건수 만들어서 술 한잔하고 있어요. 예. 축배를 들게 해주신 봉준호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. 저희가 바쁘지 않은 시간 쪼개서 이렇게 모여서 또 한잔 하게 됐습니다. 저희 봉준호 감독님께서 아카데미상 6개 부문을 석권하셨습니다. 각본상, 국제영화상, 작품상, 감독상까지 석권하셨는데요.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20여 년 전쯤이었습니다. 제가 뉴욕 시립대에서 영화 공부를 할 때였는데요. 그때 쓰던 책입니다. 이게 책 이름은 필름 히스토리라고 해서 영화 역사 책이에요. 이제 세계 역사, 영화 역사를 아주 길게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수록한 책인데요. 이 책에서 이제 아시아 파트를 보자면은 일본 영화 얘기가 가장 많고요.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팬층이 두꺼운 이 홍콩 영화, 그리고 조금 뜻밖일 수도 있는데 그 필리핀 영화까지 이 책에 잘 수록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아쉽게도 한국 영화 부분은 단 한 줄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. 이제 앞으로는 우리 한국 영화도 이 영화사에 남을 것이고 여기 젊은 친구들이 영화를 배울 때 한국 영화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. 기생충 신드롬이라고 하죠.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여기가 대단한데요. 실제로 저희가 여기 뉴욕에서 기생충을 상영을 할 당시에 가서 직접 봤습니다. 처음에 이게 약간 시사회 형식으로 이 상영이 됐는데 줄을 서서 들어갔어야 했어요. 줄을 서서 들어갔는데 처음 도착했을 때 이미 줄이 엄청나게 길게 있었고 그 중에 한국 사람은 신기하게도 거의 없었어요. 그리고 저희가 줄을 쓰고 있을 당시에 저희가 받은 느낌이 뭐냐면 이건 마치 무슨 가수 콘서트 온 팬들 느낌? 환호하고 뭐 그러더라고요. 작품상이나 감독상은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왠지 감독상을 받았을 때 설마 이거 작품상까지 받는 거 아니야? 그 생각이 들었고 제임 폰다가 봉준호 감독 영화 패러사이트를 얘기를 했었을 때 정말 환호성, 혼자 보고 있다가 소리를 질러서 소리를 그리고 그 뭉클함, 아직도 지금 뭉클한데 그 뭉클함 너무 좋았어요. 그게 저는 제 주위 사람들한테 기생충이 아카데미는 못할 거라고 떠들고 다녔어요.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카데미에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. 한두 개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는 했지만 어떤 부분이 받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? 일단 작품 국제영화상, 네.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각본상, 그래서 잘하면 이렇게 2개 받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감독상과 작품상은 솔직히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. 그 봉준호 감독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조적이었다는 그게 정말 정확한 맥락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었나, 거기에 모든 게 담겨져 있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. 그래서 그 한국적인 게 정말 또 세계적으로 관객이건 어떤 비평가들에 의한 거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얘기, 그리고 그 얘기를 너무도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.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봉준호 감독하고 저는 동갑입니다. 공통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. 하나 있죠. 나이? 나이랑 영화 감독이죠. 그러네. 두 개가 공통점이네. 예. 그리고 너무 좋습니다. 지금 너무 좋아요. 예.
그 혹자들은 이게 좀 그런 지금 이제 빈부격차라든가 이런 게 좀 그 타이밍 이슈와 맞은 타이밍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봉준호 감독께서는 아주 예전부터 계속 그런 시점을 견지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. 그런 네. 생각. 저는 물론 이제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를 다 본 건 아닌데 제가 봤던 몇몇 가지를 보면 비교를 해보면 약간 공통점이 있어요.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영화 제목들이 굉장히 단순한 경우가 많이 있던 것 같더라고요. 뭐 마더, 괴물, 기생충. 근데 첫 장편 입봉작은 프란다스의 개. 그렇죠.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뭐 제가 본 것만 우연치 않게 그러네요.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건 뭐냐면 제목은 굉장히 단순하고 영화를 딱 보면서도 사실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본다면 이런 어떤 긴장감만 느끼고 그냥 순수하게 재미만 느끼면서 보는데 보고 났을 때 그 메시지가 나중에 한꺼번에 영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제가 예전에 책에서 봤었는데 헤드 페이크 기법이라고 농구할 때 사실 쓰이는 용어인데 헤드를 이쪽으로 가려고 하다 하면서 수비수를 저쪽으로 가게 하고 실제로 공을 갖고 절로 간다는 그런 용어인데 혹시 이 영화에서 그런 기법이 쓰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관객으로서는 그냥 마치 서스펜스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지만 보고 나서는 그 영화가 담고 있는 그 깊이의 어떤 메시지가 와닿게 되는 그런 면에서 저는 봉준호 감독님 영화를 되게 좋아하고요. 참고로 제 아들도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. 옥자부터 보고 이제 거꾸로 설국열차를 보고 이제 그랬는데 곧 기생충도 같이 봐야 되겠죠. 예. 아직 아드님은 기생충을 못 본 건가요? 솔직히 제가 한 장면 때문에 조금 꺼리고 있습니다. 예. 그 한 장면 때문에 꺼리고 있는데 같이 보게 되면 그 장면에서만 눈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. 귀를 가려야 되겠네요. 샴페인을 마시면서 기생충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끝으로 기생충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 어떤 게 있었어? 저는 이 기억에 남는 장면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뽑자면 그 영화 중후반부에 그 문광 집사가 인터폰을 누르고 이제 들어온 장면이 있어요. 들어와서 이제 지하 벙커로 내려갈 때 그 찬장이라고 해야 되나? 그게 열리고 문광 집사가 먼저 내려가면서 막 여보 여보 소리를 질러요.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는 그 네. 그때 그분의 그 표정 연기와 그 감정 연기가 너무 좋아서 그때가 이제 영화의 장르가 바뀌는 영화의 후기 아니었나. 그리고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. 감독님께서는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? 나는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주얼적인 걸로 송강호 씨네 그 가족이 그 탁자 밑에 숨어 있다가 이제 그 주인집 부부가 잠든 사이에 이렇게 기어서 도망가는 장면. 그 장면이 참 기억에 남더라고. 감독님도 의도하신 거겠지만 그게 그 기어나가는 게 몸속에 어떤 그 해충이나 기생충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도망도 빨리 못 가는구나. 이분들이 도망조차도 빨리 못 가는구나. 저렇게 기어서 가야 되는 거구나. 근데 그게 우스우면서도 또 참 슬픈 그런 장면이어서 그 장면이 기억에 남네. 그 장면이. 매년 아카데미를 보면서 부러웠던 적이 딱 2번 있었어요. 그중 하나가 예전 1990년도에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이 평생 공로상을 탈 때였습니다. 이제
상을 타러 입장을 하셨는데 모든 관객이 기립박수를 쳐주시고 그 옆으로는 조지 루카스 감독과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옆에서 시중 들듯이 그 노장 그 감독님 옆에서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구로자와 감독은 일본말로 소감을 얘기했습니다. しかし果たして私がそれに値するかどうか少し心配です。 이제 그때 하고 이안 감독이 이안 감독은 약간 그 미국계에 분류되기 때문에 조금 틀리긴 하지만 그 동양 대만계 감독이 수상 소감을 얘기할 때도 맨 마지막 부분에 중국말로 얘기를 했었을 때 무척 감동적이었고 부러웠습니다. 谢谢大家的关心 ，Thank you。 그런데 이번에 봉준호 감독께서 한국말로 아주 길게 수상 소감을 말씀해 주셨고 그 수상 소감이 또 너무도 감동적이었어요. 그런 점들이 이제 앞으로 여기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한국계 젊은이들에게 힘과 꿈을 주지 않을까. 그리고 또 많은 후배 감독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요새 이런 말 많이 있잖아요. 참 시의적절했다.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단지 이 작품성만 좋았던 것도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 운도 굉장히 따라줬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얼마 전에 있었던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회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. 드디어 이제 백인들이 다시 뭐라 그랬더라? 패권을 잡았다? 약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I think it'll be remembered as a year when white men finally broke through. 물론 조크였지만 인종차별적인 주제를 가지고 조크를 날렸기 때문에 당시 분위기도 안 좋았었고 그 시상식 이후에 그 사회자가 엄청난 욕을 먹었다고 해요. 그리고 우리 호아킨 피닉스 배우가 또 주연 배우 그 나무주연상을 타면서 그걸 또 비판하는 언급도 수상 소감으로 했었습니다. 근데 이를 본 아카데미가 원래 이 욕을 먹고 있었는데 이 백인들의 잔치로 혹시 뭔가 약간 좋은 타이밍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. 아카데미 입장에서도. 안 그래도 백인들의 잔치라고 욕을 먹고 있었던 판에 영국 아카데미가 먼저 더 욕을 먹어버린 거죠.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아마 봉준호 감독을 더 뽑아야 할 수밖에 없는, 그리고 그 뽑는 게 물론 이제 작품성도 뛰어나서 뽑을 가치가 충분했고 뽑아야 했지만 그 뽑음으로 해서 그들 또한 더 뭐랄까 이득이 있었던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주관적인 견해고요. 아무튼 이 봉준호 감독의 성취 미국에 있지만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같은 영화를 하는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고 부럽네요. 즐겁게 영화 얘기 나누면서 샴페인을 마시는 자리가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사발의 샴페인을 먹으니까 한 번에 많이 들이키게 되는 것 같아요. 좋아요. 구독 부탁드립니다.